버려진 PC에서 발견된 영상. 이건 몇 달 전에 내가 겪은 일로 그냥 누구한테라도 알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적는다. 모든 건 친구의 파티에서 시작됐다. 그날 밤엔 파티에서 좀 무리하는 바람에 친구 집에 있던 소파에서 쉬기로 했다. 그러다 나는 새벽 4시경에 일어났는데 동은 트지 않았지만 푸른 새벽녘에 형체를 대충 알아볼 수는 있을 무렵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마루를 조심스럽게 걸어 화장실에 갔다. 볼일을 보면서 화장실 창문을 넘어봤더니 도시의 황량한 풍경이 보였다. 그리고 삶의 흔적이 없어 어둡고 기이할 정도로 고요한 이런 곳을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기억해냈다. 이내 소파로 돌아와 다시 잠을 청하려고 했다. 나는 45분 동안 천장만 노려보다가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아졌다. 나는 여자친구를 깨워 차를 태워달라고 빌 작정을 했다. 그녀는 쿨하게 받아들였고 30분쯤 후 도착해 밖에서 전화를 주겠다고 말했다. 10분 후에 폰 배터리가 나가는 바람에 창가에서 기다리며 여자친구의 차를 지켜보기로 했다. 아파트 너머 거리엔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나는 그 거대한 쓰레기장 속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컴퓨터와 모니터가 바닥에 던져진 것을 발견했다. 여자친구가 도착하고 차에 타려는 찰나 내 친구 한 놈이 자기 컴퓨터 파워 서플라이를 날려먹은 게 생각나 건질 게 없나 하고 아까 그 쓰레기장으로 가보기로 했다. 모니터는 쓸 수 없었지만 본체는 거의 손상이 없어 보여서 트렁크에 싣고 돌아왔다. 그날 밤 본체를 집으로 가져와 분해하기 전 내 모니터에 연결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작동이 되었다. 윈도우 XP가 깔려 있었는데 깨끗이 정리가 된 모양이었다. 나는 병적인 호기심으로 전 주인의 숨겨놓았을지도 모르는 이상한 불법 포르노 같은 비밀 자료나 찾아볼 요량으로 야동, 미드, 보호 같은 단어로 하드를 검색했다. 결과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림 파일로 검색해도 마찬가지였다. 동영상 파일로 검색했더니 딱 하나가 검색됐다. AVI 확장자로 된 파일이었는데 윈도우즈 시스템 32 디렉토리에 바비라는 이름의 폴더 안에 숨겨져 있었다. 그걸 재생한 순간 충격적인 얘기는 지금부터다. 동영상은 1시간 정도 분량으로 거의 손이 가지 않은 채 출력된 화면으로 보였다. 화면에선 어떤 여자가 의자에 앉아 하얀 배경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영상 대부분을 돌려봐도 똑같은 화면만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15초 만에 영상의 오디오는 최악의 상태로 변질됐고 여자의 목소리는 거친 잡음, 주변 소음에 묻히고 있었다.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파이널 컷으로 음성 레벨을 조절해 여자의 음성만 분리해보려 했는데 약간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내용은 알아듣기 힘들었다. 지금도 궁금하기는 마찬가지라 나는 여자의 얼굴과 바디랭귀지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다. 진짜 화면이네. 그러니까 이 화면이 나왔는데 뭔가 이제 그 잡음이 껴있고 뭔 소리를 하는데 이제 이거를 좀 바디랭귀지를 보려고 이렇게 보셨나봐요. 여자는 몇 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녀가 어느 순간 말을 멈추고 듣다가 다시 말을 이어나가기 때문이다. 15분 정도 지나자 마치 질문이 여자를 괴롭게 하는 것처럼 여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쨌든 여자는 대답을 이어나갔다. 곧 여자가 울기 시작했다. 뭐야? 영상이 계속되는 동안 그녀는 발작적으로 흐느꼈다. 내가 입술로 읽을 수 있었던 단어 중 하나는 피부였다. 여자는 영상 내내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했는데 심지어 어느 지점에선 자기 팔의 피부를 잡아당기며 입으로 단어를 말하기도 했다. 여자는 자신의 피부에 굉장히 불쾌한 듯 보였다. 지금 이게 그 상황이네. 자기 팔 피부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상황인가? 40분 동안 여자의 통곡은 갈수록 심해져서 나중엔 거의 카메라를 쳐다보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여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영상의 나머지 부분은 고개를 떨군 여자가 계속 흐느끼는 모습뿐이었다. 여자가 일어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괴상했는데 갑자기 화면이 검게 변했다. 정말 기절할 뻔했다.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밝혀줄 만한 여자의 억양이나 행동의 뉘앙스를 알아내기 위해 여러 번 영상 전체를 돌려봤다. 나는 불만족스러웠다.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다. 화면이 검게 변한 뒤 타임라인이 10분 정도가 남아있는 걸 깨달은 건 그때였고 2분 정도가 지나자 영상이 더 있었다. 화면은 심하게 흔들려서 거의 알아볼 수가 없었는데 기찻길을 따라 걷는 한 쌍의 다리가 보였다. 갑자기 사람 다리가 보였다고? 내 추측으로 그건 카메라의 누군가에 의해 옮겨지던 중 우연히 남겨진 것 같다. 화면 속 인물은 기찻길을 따라 6분간 걷다가 갑자기 숲 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하판 따위에 의해 납작해진 나뭇잎 같은 거 위를 걷기 시작했다. 그는 동영상이 끝날 때까지 이 허술한 하판길을 계속 걸었다. 내 심장은 흥분으로 요동쳤다. 왜냐면 동영상에 나온 것과 매우 흡사한 기찻길이 몇 마일 정도 거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확인해야만 했다.
나는 키 6피트 4인치, 194cm, 몸무게는 250파운드, 113kg의 근육질 친구 에즈라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모험을 즐기지 않겠냐고 꼬드겼다. 이 동영상을 조사할 생각에 나는 흥분돼 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이었다. 다음날 아침인 날 좋은 토요일에 나는 손전등, 카메라, 7인치 나이프를 챙겨 들고 에즈라를 태우러 갔다. 그의 집에 갔을 때 그는 잠에서 깨지도 않았다. 그를 깨우자 그는 꺼지라며 짜증을 냈다. 나는 이미 짐을 다 쌌고 정신적으로도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결국 그를 두고 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기차역에 차를 대고 물건을 챙겨 선로 위를 올랐다. 2시간쯤 걷자 부서진 합판 조각들이 보였고 흥분된 마음에 무릎 힘이 풀릴 정도였다. 주변의 나뭇잎을 뒤졌더니 아니나 다를까 숲속으로 향하던 작은 합판길이 있었다. 모든 것에 주의를 집중하며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아니 여기를 왜 가 근데 뭐가 이렇게 궁금해서. 이따금씩 몸을 낮추고 멈춰서서 어떤 것 혹은 누군가가 있는지 귀를 기울였지만 조용하기만 했다. 내가 해본 중 가장 신경이 곤두서는 일이었다. 과연 이 길의 끝이 무엇이 있을지 전혀 짐작할 수가 없었다 하면서 사진이 왔는데 뭐야 이거? 집이야? 빽빽한 숲길은 풀밭의 작은 섬 같은 곳으로 이어져 있었는데 바로 그때 나는 보고야 말았다. 그것은 숲에 휘감긴 듯한 한 채의 집이었다. 외관상 그곳은 20-30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는 곳 같았다. 나는 카메라를 들어 사진을 몇 장 찍었다. 집에서 몇 야드 떨어진 곳에 녹슨 판금으로 만들어진 연장 창고가 있었다. 잠시 나무 사이에 그곳에 앉아 모든 기운을 느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좋지 않은 느낌에 나는 더 이상 들판에 있기가 싫어졌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약간의 용기를 모을 시간이 걸렸다. 왜 들어가? 문이 조금 열려 있었는데 손전등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내부가 매우 환해 안심했다. 손전등을 내려놓고 카메라로 사진을 몇 장 더 찍었다. 가구는 없었고 마루는 벽돌, 목재, 잔해들로 어지러져 있었으며 벽 몇 군데엔 큰 구멍이 나 있었다. 탐색을 위해 깊숙이 들어가자 그 순간엔 별로 마음에 두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뒤늦게 나를 불안하게 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뭔데? 뭐야 이게? 창문? 여기 집이 또 있나? 조금 이상한 것 중 첫 번째는 저 방에 어떤 문으로 아마도 지하실로 연결되는 것 같았다. 이 낡은 집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새 것이었고 그 집에서 유일하게 잠긴 문이었다. 지하실이 있어? 2층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역시나 집에 걸맞지 않게 너무 새 것인 의자와 접이식 탁자가 있었다. 그러나 여러모로 나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화장실이었다. 거울과 욕조의 먼지는 닦여 있었고 깨끗하게 닦여진 것으로 보이는 아직 물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비닐 방수포도 보였다. 누가 살고 있어? 그때 갑자기 무엇인가 신음하는 큰 소리가 들렸고 2층 창문에서 뛰어내리기까지 하며 도망칠 수밖에 없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반쯤 돌아오니 그 소리가 어쩌면 수도 파이프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소리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것도 잠깐. 숲속에 버려진 집에서 왜 수도가 나오는지 떠올린 순간 안심은 공포로 바뀌었다. 지금은 이 일이 있은 후 2달 조금 넘었고 나는 그곳에 다시 돌아간 적도 돌아갈 생각도 없다. 이거 그 컴퓨터 영상이야? 이거 재생해야 돼? 아씨 이거 진짜 영상이 있네? 아 이 소음 얘기하는 거구나. 이건 근데 진짜 근데 손이 좀 이상한데? 뭐야? 근데 지금 여자가 뭐라고 하는데 이게 그 손이 좀 이상해. 계속 이런 뭔가 잡음이 껴있고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야? 뭐야 이게? 자 그리고 이제 스샷 같은 게 따져 있고 뭘 보니까 이 영상에 대해서 뭘 이렇게 분석한 느낌입니다. 이건 당시 어떤 양키가 영상 분석을 한 사진임. 영상을 보다 보면 여자가 입은 옷이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하루 만에 찍은 영상이 아니라는 것. 파트 4 영상 마지막 부분 2초 정도에 여자의 오른팔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음. 그렇지만 파트 4 1분 50초를 보면 이때 여자의 오른팔이 있는 것 같아 보임. 1번 영상물을 자세히 보면 앞에 6초 정도의 영어 문장이 순식간에 나왔다가 사라짐. 대충 해석하자면 이 영상물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알립니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인데 4CH 사람들은 위와 같은 자막이 올라오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 개인 소유물의 비디오 카메라로 찍는데 뜬금없이 저작권 등 자막이 왜 나오는지 의문을 품음.
그리고 결국 개인 소유 영상이 아닐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함. 스너프 필름이 유행했을 때 촬영한 영상이 아닐까 생각됨. 파트 4 영상 시작할 때 BIID라고 뜨는데 이것은 신체 절단 애호증을 의미함. 에? 이게 잠깐 나오는구나. 다음 글은 한 블로그에서 퍼온 것. 비디오물 영상을 보면 여자의 음성은 어떠한 오디오 장치 등의 기술로도 잡음을 완벽히 제거할 수 없었으며 결국 인터뷰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으나 여자의 외형적인 특징, 즉 여자는 한쪽 팔이 없었고 자신의 피부를 스스로 뜯으며 불쾌하다는 표정이 자주 보였습니다. 후에 추측건데 그 여성은 BIID라는 신체절단 애호증 환자였다는 의견이 주가 되었습니다. 오두막의 집은 상당히 오래된 집이었고 숲속 깊은 곳에 자리 잡혀 있어 오랫동안 사람의 흔적이 전혀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누군가 그 집을 이용했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화장실과 지하실 등의 장소는 먼지도 깨끗이 닦여 있음을 미뤄 봤을 때 말이죠. 그리고 지하실 쪽의 방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아주 최근에 새로 가른 것이라는 점도 그 증거가 됐습니다. 여성은 인터뷰 중반쯤부터 점점 인상이 구겨지기 시작하다가 흐느끼게 되고 결국 마지막엔 통곡을 하게 되는데 내용의 진실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비디오 촬영자가 그 여성에게 당신은 이 인터뷰가 끝나고 곧 죽게 될 것이라는 뉘앙스의 말을 전한 뒤부터 그런 행동을 보인 것이라고 합니다. 구글링을 좀 해보니 원래 이걸 출처는 4chan이라는 외국 이미지 포럼인 듯. DC랑 좀 비슷한 분위기. 위는 글 쓴 사람이 찍은 사진이라고 올린 거. 유튜브 추측으론 저 여자가 인터뷰 명목으로 속아서 집에 들어갔다가 촬영 중에 자기를 죽일 거란 얘기를 듣고 통곡한 거라고 함. 자, 그래서 어떤 분이 글을 남겨주셨는데 이게 댓글에 스너프 필름은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나 고문하고 절단한 영상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저 여자는 한때 유행한 스너프 필름 때문인지 신체 절단 애호가라는 사이코패스들 집단 덕에 팔 하나가 잘린 희생양이 된 꼴인데 그 찾아간 폐가에서 계속 그 영상이 돌았다는 이야기고 그런 건데 문제는 딥웹에서 저 여성 관련된 영상이 저거 하나만 아닌 걸로 아는데 처음에는 따르지 않으면 죽이겠다, 배를 가르겠다 식으로 나오면서 여자가 포기하고 마지막엔 몸과 머리만 남고 그걸 복면 쓴 누군가가 목을 베면서 끝나는 걸로 기억하네요. 와, 너무 무섭다. 아니 이게 유행을 했다고요? 아 진짜 또라이들 아니야? 아니 사람을 어떻게 고문하고 절단하는 영상을 만들지? 와, 그러니까 우연히 버려져 있는 컴퓨터를 주워서 하드를 봤는데 그게 저 집단의 또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갖고 있던 본체였네. 심지어 싫어하고. 와 진짜 너무 충격이다. 오우, 야 이거 진짜 너무 무섭다. 근데 제일 소름인 게 아직도 그 숲속에 철판 합판 집이 있고 지하로 내려가는 그 문이나 이런 거는 다 먼지도 그렇고 다 깨끗하게 닦여 있다잖아요. 활동을 하고 있는 거네. 팔 없어지는 부분? 그게 어디라고 그랬지? 파트 4 2초 남기고요. 야 이거 유튜브에 못 올라가겠는데? 너무 그거야. 너무 좀 잔인하다고 해야 되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와 말도 안 돼. 와 저게 그런 느낌으로 보면은 너무 무서운 것 같으니까 인터뷰가 이제 하다가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질문에 대답만 하자.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이런 느낌으로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너무 끔찍해요. 씨 너무 무섭다. 근데 충격이 가시질 않네. 휴, 잘 봤습니다.